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저희 의원에는 특히 성인 ADHD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무언가 꾸준히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성인 ADHD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치료적인 면에서도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약을 제때 못 먹거나 주기적으로 내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일정한 회복 궤도에 다다르게 되면 QOL이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성인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재미있고 자극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기 어려워하는 것을 증상 그 자체로 가집니다. 또 무언가 계획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이후에 후회하는 일도 익숙하시죠.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치료 자체에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요. 치료를 진행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보기 이전 몇 주 정도는 다소의 인내심,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치료 후 더 나아질 삶을 이미지로 그려 구체적으로 상상하시고 당분간은 치료 자체를 삶의 우선순위 1, 2등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예상을 하셔야 해요. 그간 생활에서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치료 자체도 꾸준히 받기 어려워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 대책을 미리 세워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오픈을 할 수가 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약 복용이나 병원 방문에 대해 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둘 수가 있고요. 자주 보이는 곳에 약이나 내원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메모를 써놓거나 주기적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하는 등의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실천하는 거죠. 이런 방안들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 스스로에게 적당한 보상을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 달 이상 병원에 꾸준히 방문하게 되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작은 액세서리를 스스로에게 선물한다든지 좋아하는 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어 더 잘 챙기게 될 것이며 의식적인 노력도 줄게 될 것입니다. ADHD의 치료에 대해 세간에 떠도는 말들이 있죠. ADHD 약을 처음 먹으면 완전 머리가 맑아지고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집중이 엄청나게 잘 된다는 등의 표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십니다. 약을 드시곤 시장통에서 방음부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고요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고요. 머리가 아주 맑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새 몇 시간이 가 있더라 라는 등의 표현을 하시죠. 처음 약을 먹고 반짝하는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시는지를 들어보면 그 비중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 3분의 1 정도?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고 보니 차분해져 있고 집중시간이 늘어나 있고 딴짓하는 빈도가 줄어 있고 잡생각들이 줄어 있고 미루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들 말이에요. 약을 처방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초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막바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콘서타와 같은 장기 지속형 각성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각성제가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스트라테라와 같은 비각성제가 더 잘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각성제는 약효를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지연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콘서타만 사용할 때는 최대 용량까지 써도 효과를 모르겠고 부작용만 느끼던 분들이 스트라테라를 드신 이후로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 일과 중에 더 일을 수월하게 추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스트라테라가 더 좋은 점은 콘서타와 달리 하루 종일 약효가 지속적이라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이 있죠. 또 어떤 환자분들은 두 약제를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치료 과정 중에 약물을 조정할 여지가 많이 있고 개인에 따라 최적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세심하게 약 조정을 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점점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약 먹고 지내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마는 ADHD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약화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약 복용이 꼭 필요한데요. 흔히 초기에 처방되어 사용하는 콘서타의 경우에는 아침에 먹고 그날 일과를 원활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습관이 들지 않다 보니 아침 투약을 깜빡하고 오후에 먹거나 별로 할 일이 없는 날이나 주말 등은 아예 먹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ADHD라는 것은 공부하거나 특별한 과제를 할 때에만 증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쉬는 날에도 해야 하는 일을 포함해서
주변 정리정돈,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 감정이 올라올 만한 순간, 시간, 금전, 충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라도 있으니까요. 또 어느 날은 약을 먹고 어느 날은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다 보면 습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약을 챙기기가 어려워지고, 약을 먹지 않는 날은 피로감이 몰려오는 등의 반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 약 복용에 대한 반감이 들어 치료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특별히 위장에 불편함이 없다면 침대 머리맡에 약과 물을 두었다가 기상 직후에 약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규칙적인 약 복용이 아니더라도 병원 내원 자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약이 남아있어서 내원을 늦게 했다는 내용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치료 초기에는 약을 제외하고도 생활습관, 대인관계, 자기조절 영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약을 빠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죠. 또 스스로 약속을 정해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무언가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치료 초반이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붙으면 어느 것이나 수월해지죠. 적어도 초반 몇 달간은 치료자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약 조절을 받고 제한이 되는 영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어느샌가 180도 달라져 더 자신있게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초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치료받아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